4학년 2학기 3단원 사회 변화와 문화의 다양성. 안녕하세요, 4학년 어린이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사회 실력을 쑥쑥 함께 키울 제이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여러분과 사회 2학기 3단원 사회 변화와 문화의 다양성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선생님과 함께 3단원을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알아보도록 해보세요.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매우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의 변화로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모습도 많이 달라지고 있지요. 먼저 사회 변화로 달라진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아보면 예전에 비해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위한 요양원, 노인정과 같은 노인 전문 시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또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지요. 버스 정류장에 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기계처럼 정보를 알려주는 기계들이 우리 주변에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파는 가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생겨나고 있지요. 우리 사회는 최근 들어 출생아의 수가 많이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네, 그렇죠. 저출산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저출산 현상과 더불어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고령화 현상도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우리 생활 모습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요? 저출산 사회가 되어가면서 초등학생의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추세라는 예상이 있어요. 출산을 도와주는 병원도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족당 구성원의 수가 줄어들고 있고 예전과 달리 가족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계속되어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런 현상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분들도 경제활동을 하려는 현상이 생겨나고 있어요. 노인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노인 전문병원, 노인정 등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고 노인 관련 의료산업, 서비스 산업들이 발달하고 있지요. 노인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복지제도가 마련되고 있어요. 저출산, 고령화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 변화에 대비하려면 어떤 준비들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세대 간에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려는 태도가 필요하고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를 마련해야 합니다.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고 노인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인을 위한 복지제도를 늘려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 중 하나로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데 정보가 중요한 자원이 되어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맞았어요. 정보화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보화는 우리 일상생활의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것, 휴대전화를 이용해 세계 어디에서나 은행 업무를 쉽게 볼 수 있는 것, 가게에 직접 가지 않아도 쉽게 물건을 주문할 수 있는 것, 세계 곳곳의 소식을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알 수 있는 것,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 모두가 정보화로 달라지는 일상생활의 모습이랍니다. 이러한 정보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의 생활은 더욱 편리해지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그로 인한 문제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빠르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이런 기술을 나쁘게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 증가, 저작권 침해 발생, 사람들의 인터넷 스마트폰 의존 현상 심화, 악성 댓글과 거짓 소문의 확산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정보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에도 예의를 지키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며 인터넷과 휴대전화의 사용 시간을 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우리 사회의 변화를 떠올려 볼까요?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듣고 어떤 사회의 변화인지 맞추어 보세요. 교통통신 수단이 발달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고 가까워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맞았어요. 잘 기억하고 있네요. 세계화라고 부릅니다. 세계화의 영향으로 일상생활의 모습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어요. 이런 변화의 모습 속에는 좋은 점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같이 있어요. 세계 여러 나라의 물건을 쉽게 살 수 있고 생활 속에서 우리의 전통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지요.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생활 방식을 문화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문화는 사람들이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하면서 만들어지고 전해져 내려온 것을 의미한다고 배웠었는데 기억이 나나요?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햇빛을 가려주는 긴팔과 긴 바지 옷을 입는 것, 식사 시간에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 등 모두 문화라고 볼 수 있다고 배웠었지요. 문화는 서로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다른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3단원에서 배웠던 어려운 낱말에 편견과 차별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하는 말을 잘 듣고 편견에 대한 설명인지 차별에 대한 설명인지 맞추어 보세요.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이나 생각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편견입니다. 그럼 다음 문제. 어떤 기준을 두어 대상을 구별하고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네, 맞았습니다. 차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편견은 차별의 원인이 되지요. 우리 주변에는 종교, 출신 지역, 사용하는 언어, 피부색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들과 사회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편견과 차별이 지속되면 우리 사회와 학교는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스스로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되어 차별이나 편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편견과 차별을 없앨 수 있을까요? 다른 문화도 우리 문화처럼 존중해야 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생각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구분하지 않아야 하며 편견과 차별을 나타내는 우리 사회 속의 용어를 찾아내고 바꾸도록 해야 합니다. 한쪽 편에 서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든가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을 위한 사회적인 제도도 뒷받침되어야겠지요. 우리 사회에서는 편견과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고 기관을 세워 편견과 차별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지역 동아리나 자리를 마련하여 만남의 기회를 줍니다. 알맞은 교육을 제공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또한 편견이나 차별의 뜻이 담긴 말을 바꾸고 사람들이 새롭게 바뀐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여러분, 선생님과 사회 3단원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하여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았지요. 혹시 빠뜨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강의를 듣거나 교과서를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이쌤과 함께 즐거운 사회 시간이 되었나요? 오늘도 사회 실력이 쑥 자라는 사회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4학년 친구들
안녕.